그 사실 참 한일 양국 간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청산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그 강제동원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희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들고 나와가지고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많이 협조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냐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토박물관이라는 전시실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인 동원 탈출 수감 기록만 놔두고 강제동원이라는 내용, 단어 자체를 아예 안 쓰도록 했다. 이게 우리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는 남은 거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해 주는 거 말고는 줄 거 다 준 거 같아 제가 볼 다 때는.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네. 이 사도광산 문제도 네.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은 이게 등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의할 거 항의하고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일본의 요구만 그대로 다 관철되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서주고 있고 오히려 협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대한민국의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라든지 그 우리의 불행했던 그 역사는 그럼 다 공중에 휘발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휘발시킬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일 관계를 완전히 지금 엉뚱하게 푸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줄 걸 지금 다 내주고 있고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정말 건들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 저는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저렇게 네. 봅니다. 그 일본과의 관계 뭐나 협상을 잠깐만요. 보면 11시 넘었어요? 12분 야. 17초에 아유, 50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50만이 야 엄청나게 50만. 신혜기 변호사님 얘기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네, 여러분들께서 내가 눌러서 구독자 50만 됐다. 맞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현 변호사님. 잊어버렸네. 너무 기뻐가지고.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일본과의 협상이나 내용을 보면 일본 언어를 통해서 난 거 많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한일 회담 할 때도 이번에도 그렇고 요메리가 그러니까 단속했어요. 요메리가 뭐라 그랬냐면 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는 저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누락했는데 결국 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동의해줬다는 거고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군함도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사실은 강제 동원이라 안 하고 강제 노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는 그냥 왔고 일하는 거는 강제 노역. 근데 그거조차도 지키질 않았어요. 네. 일본이. 그러면 사실 이번에는 강제 동원이라는 걸 실제로 딱 명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못한다라고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어쨌든 동의를 해준 겁니다. 동의를 해주고 사실은 일본의 입장을 보면 되게 애매하게 해놨어요. 전체 역사를 뭐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 그러니까 조선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본 노동자들도 강제 노역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전체 역사라 그러면 이게 뭐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게 다 섞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상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넘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내선 일체 주장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강제 동원이 있었던 거하고는 별거는 그렇죠. 남의 나라 국민들을 그렇죠. 강제로 끌고 간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거는 불순하게 돈 거죠, 그렇죠. 일본 근데 정부가. 일본이 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는 건데 네. 우리 정부가 그거에 동의를 해줬다는 거 그게 중요한 그게 거죠. 심각하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심각한 거죠. 네. 진짜 그 참을 수 없는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다가 정말 피가 거꾸로 섰던데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일본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바로 그 전범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생존 피해자들이.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광산 문제까지도 아니 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와 남의 나라 정치인들 좋은 일에 이용당하거나 합세해주는 네, 왜 말도 안 되는 왜 그러는 거고. 거예요, 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보시면은
3.1절만큼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광복절도 마찬가지. 근데 보면은 기념사도 뭐 자유만 맨날 언급하다가 뭐 어떤 기념사에는 한 몇 줄 안 되는 기념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 대해서 강제동원 양보하고 위안부 양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는 거 양보하고 또 라인 사태 때 경제 문제까지 양보하고, 이게 양보가 아니죠. 완전히 대한민국 홀딱 지금 베껴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남은 거는 그럼 독도인가? 역사 문제도 양보하고, 그러면 네. 이제 남은 건 독도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일본 자위대 군함이 뭐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는, 영해에 들어오는 이런 것도 지금 열어준 거 아닌가? 네.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독도 문제까지도 이거 혹시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이 되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외교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면은 이거 다음 정부가 와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고 신뢰가 있는데 이거 뒤집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정말.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제 독도만 남았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자민당에서. 아니 할 거 다 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뭐 정리할 얻을 거 거를. 다 가져간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 측이 뭐 친미 정권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가서 비겁한 거죠. 가장 비겁한 거 하고 아니야? 숙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한테는 어쨌든 미국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이 원하는 게 딱 그거란 말이에요. 일본 밑으로 좀 들어가라. 일본한테 좀 숙여서 일본이 문제 좀 풀어주고 좀 잘 지내라. 잘 지내서 좀 중국 견제하는데 대만 좀 지키는데 좀 도움 줘라. 요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 구도에 확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그렇죠. 근데 자발적으로 박수 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있는 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진짜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미우리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구 대신에 당시 생활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생활상을 설명하는 네. 이게 강제 동원과 당시 생활상 설명하는 게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 다르죠. 아닙니까? 강제 동원이라는 거는 네. 참여할 때 갈 때 어떻게 강제적이라는 거죠. 갔는지, 거기서 또 예. 그 당시에 왜냐하면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다 비슷해요. 그렇죠. 전시기 때문에 네, 똑같거든요. 다 어떻게 어려워요. 갔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예. 핵심적인 거죠. 실제로 당시 증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광산에 끌려갔던 분들이 그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아예 지역마다 할당된 인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너무 배가 고팠고 도망갈 통제가 너무 심해서 그 다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침략했다는 수탈인데 결국에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그렇습니다. 끌고 와서 일을 시킨 예. 거 아니에요. 무슨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말하면.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예, 해당되는 건데,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일본의 역사 미화, 네.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왜 피해자로서 그걸 왜 협력을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역사 의식이 빵점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니, 저는 보수주의를 자청하는 보수의 대통령이 이거는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는 보수라는 말 쓰는 게 너무 불쾌하고. 보수란 말 쓰는 거 자체가 아니, 보수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역사를 계승하고 역사를 지키는 건데, 네.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네. 외교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게 다 퍼주는데 사인하고 있다? 이 정말 위험천만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아휴, 참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그 2015년이죠. 위안부 합의 때도 네.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또 다시 이상하게 보수 정부 들면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관대해지는 것인지. 그게 결국 대한민국 보수가- 미국의 이해 요구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미국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네. 좀 그러니까 한국이 좀 일본 문제를 좀 풀고 일본을 좀 숙여서 이렇게 어찌 보면 잘 지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쨌든 지금 뭐 유럽 뭐 러시아도 문제도 있지만 뭐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한반도 문제나 아니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본 역할에 좀 충실해라 요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구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발적. 근데 거기에 맞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희생양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뭐 정부에서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데, 그때 국교 정상화 할 때도 논란이 심각했었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대학생 시절에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 시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상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물어봐야 돼. 윤석열 대통령 물어봐야 될것 지금 같아요. 들어와서 이게 네. 비정상화인데 지금 비정상적인 국교 비정상화예요 지금.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